저는 알기로 시간을 정확하게 맞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주최 측에 4시까지 이 토론회가 시작된다고 했더니 5시 정도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맞추고자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좋은 발제를 해주실 두 분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순천향대학교의 양광식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의 발제자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이 전북대학교의 조성규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습니다만은 이 두 분은 이 분야에 한 분은 행정을 하면서 이 농공단지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를 해 오신 분이시고요. 또 우리 옆에 있는 조성규 교수님은 우리 행정법을 전공을 하시면서 그동안 지금 현재 법학회 회장을 맡고 계시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농공단지에 대한 법제도, 법적인 측면에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렸고 그런 관점에서 오늘 발제를 해주실 거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서 양광식 교수님께 발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순천향대학의 양광식입니다. 자,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상당히 농공단지를 평소에 연구하고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하면서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실제로 오늘 와서 보니까 우리 입법부에서 이렇게 힘을 실어주실 때 연합회를 포함한 우리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노력을 해서 좋은 결실이 있을 것을 희망하면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크게 농공단지가 무엇이고 현재 처하고 있는 문제점 그리고 활성화하기 위한 혁신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농공단지는 우리나라의 그 낙후 지역에 건설되는 국가산업단지 말고 농촌 지역의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한 40년간부터 시작된 거 다 아실 겁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현재 건설한 후에 이 농공단지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 관리는 시군구에서 하고 있다는 거 좀 인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농공단지 470개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상당 부분이 특화되거나 전문돼 있지 않은 일반 단지에 불과하기 때문에 언뜻 봐서도 이것을 사실은 조금 더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뭔가 전문화하고 특화할 수 있는 방안이 좀 필요하겠다는 걸 좀 인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난 40년 동안 농공단지 발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지만 그래도 많이 부족하고 최근에 들어와서 작년에 농공단지 활력 회복을 위해서 산자부를 중심으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상태이고요. 그 일련의 과정에서 오늘 세미나도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공단지는 거듭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이제 그 법률상 산업인증법하고 산업집정법에서 만들어진 후에 산업부를 포함한 7개 부처가 그 개별 사업을 지원하든가 입주기업 지원하고 특히 이제 사업 운영 관리까지 하게 돼 있어서 상당히 복잡한 법률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두 가지 조성규 교수님께서 잘 정리해 주실 겁니다. 농공단지가 처한 현실은 지금 보시면 대부분의 농공단지가 인구 소멸 지역의 한 83%, 통계상 472개 기준 봤을 때 거의 농공단지의 80% 이상이 소멸 지역에 분포되어 있고 고용인원도 상당히 소멸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따라서 인구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의 이 전진기지로서 농공단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다시 말하면 농공단지의 혁신이 없이는 인구 소멸도 막을 수 없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논의하고 인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농공단지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농공단지의 관리 주체인 시군구에 8급, 9급 정도의 공무원분들께서 한 2~3명께서 단지에 있는 한 10개, 40개 이상의 단지, 그다음 입주기업을 관리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의 근무 기간이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문성도 좀 떨어지고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주체로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게 저희가 작년에 농공단지 연합회하고 조사한 결과에 보하면 상당히 버거운 현실이다. 특히 관리 시스템도 실제로 통합이나 개발 지침, 법적 구성력이 좀 떨어지지만 지침에서는 분명히 농공단지 협의회를 만들고 입주기업 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농공단지를 잘 관리하고 특히 농공단지 안에 있는 부실기업에 대한 진단, 정리 이런 것들 하라고 분명히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분들조차도 농공단지 협의회나 입주기업 대책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해서 느끼고 있지 못하고 실제로 만들고 있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홍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방치해 놓은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 저희가 현장 조사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자체 입장에서 농공단지가 지역의 발전보다는 산업 유해 시설 또는 환경 위험만 노출하는 시설로 인식을 하고 있고, 반면에 농공단지 입장에서는 지자체에서 관리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아서 지역 사회와 농공단지가 서로 협력하기보다는 괴리감이 있는 상태로서 더 나아가서 갈등까지 번지고 있다는 거죠. 분명히 농촌소득 창출을 위해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역할을 지원해주지 못하지만 반면에 또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저희가 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농공단지를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지 지난 정부가 노력한 부분, 그러니까 산업부를 포함한 6개 부처가 농공단지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2021년에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농공단지를 지역의 산업과 문화의 공간으로 변화시킨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사실은 정책 방향이 국가산업단지와 일반 산업단지와 비슷한 그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농공단지를 그렇게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수립한 5개 핵심 사업이 있습니다. 부조고도화 사업부터 5개 정도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실질적으로 입주기업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주로 복합문화센터나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 대부분의 돈을 쓰고 있고, 실질적으로 생산 기능을 위해서 필요한 공장 리모델링이나 구조고도화 사업은 핵심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적은 단지수, 적은 예산을 배분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현장에 계신 분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실행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물어봤습니다. 시군 담당자하고 입주기업에게 물어봤더니 그동안 정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대한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당연히 구조고도화 사업이라든가 휴업 리모델링 공장 같은 것들에 대한 만족도는 다른 거에 비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산업 경쟁력을 키워야 될 입주기업에게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의 중요도는 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가 또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과연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충남 농공단지 관련 정책 관담회를 통해서 조사해본 결과에 의하면 시설은 주차하고 근로자 기숙사, 그리고 인프라는 이제 기본적인 농공단지가 잘 운영될 수 있는 사회 기반 시설, 그 다음에 프로그램은 입주기업 지원 홍보라든가 교육, 그리고 기타로 농공단지에 대한 박물관이라든가 홍보, 마케팅, 그 다음에 농공단지에 대한 제품에 대한 지역의 물품 우선 구매,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정부의 활성화 방안에는 이런 현장의 이야기가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가 충북하고 강원도의 농공단지 전수조사를 해봤는데, 그때 이제 이것 말고 지역에서 현장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의 대부분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위한 고용 지원 사업들이 농공단지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단순히 농공단지를 지역의 문화 복합 기능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정책 방향에 조금 더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지금부터 활성화 전략에 대한 핵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농공단지의 활성화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째, 농촌 전체를 살릴 수 있는 농촌의 이른바 공간 재생의 거점이 되어야 됨과 동시에 농공단지가 가지고 있는 많은 기술 인력, 서비스 이런 걸 통해서 농촌이 발전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사회적 자본,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농공단지가 농촌을 발전시키는 제1구조의 거점이 되고 농촌 지역의 사회적 자본 형성의 거점으로 발전해야 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농공단지의 그 구조고도화 사업을 보다는 현재 정부의 국정과제 중에서 농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라는 국정과제가 있고, 특히 국가균형 발전 정책에서 농산어촌을 지원을 강화하고 성장 환경을 조성한다는 정책 기조와 그 현 정부의 운영 방침을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농공단지라는 것은 현재 농촌 지역이 처가하고 있는 문제, 다시 말하면 지방 소멸을 포함한 농촌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데 농공단지가 핵심적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사업을 좀 추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산업과 입주기업을 책임지고 있는 공기업의 역할도 중요하다. 첫 번째로 현재 농공단지가 처하고 있는 현황이 무엇인지를 좀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단지공단이 3개월 동안 8억 원을 들여서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농공단지를 전수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농공단지 연합회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충북과 강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해봤는데 예산과 기간이 좀 부족해서 제대로 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해서 분명히 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 지침에 의하면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침 수준의 성격이라서 아무도 이것을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서 농공단지와 입주기업이 처한 실태를 계속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것을 좀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제가 좀 말씀드린 첫 번째 활성화 전략이고요. 두 번째 활성화 전략은 기존에 정부가 접근하고 있는 방법은 산업단지의 구조 고도화 사업 차원에서 농공단지를 보는 겁니다. 분명히 산업단지의 구조 고도화와 농촌에 처한 농공단지는 성격이 틀리고 처한 상황이 틀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제시한 정책은 산업단지의 구조 고도화, 혁신 클러스터 이 정도 수준에서 농공단지 접근하고 있어서 현장의 느낌과 이야기하고는 굉장히 괴리감이 발생된다. 따라서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생각하고 있는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사업을 조금 더 농촌 지역에 처하고 있는 문제, 문화관광, 그 다음에 농촌의 융복합 산업의 육성, 그 다음에 교육훈련 네트워크, 그 다음에 교통 문제까지 포함해서 농촌 지역사회의 문제를 풀어주는 과정에서 농공단지를 접근해야지 그냥 산업단지의 하나의 형태로 구조고도화한다는 것은 정책으로서 화려해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 지역에서 체감하는 문제하고는 굉장히 괴리감이 있다. 따라서 사업 모델을 좀 지역사회 중심으로 좀 바꿔야 된다는 것이 하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부가 매년 1조씩 10조간의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이제 속된 말로 뿌리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농구단지가 찾아 먹을 수 있는 돈이 얼마나 있느냐? 지금 예를 들어서 그 한 삼천군에서 근로자 기숙사를 통해서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받았죠. 근데 이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올리는 신청 주체가 시군구입니다. 그러면 결국 농공단지 인구 소멸 지역에 있는 시군구의 농공단지 담당 관리자들은 지역 발전을 위한 지방소멸 기금을 농공단지와 연계해서 써야 되는데 그런 아이디어를 제시하지 않고 단순한 지역의 민원사업 중심으로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요청하니까 사실은 그 기금을 받아도 실제로 지역에서 일자리 창출하는 데 기여를 하고 있는 농공단지에 받는 혜택도 없고 결국 농공단지는 농촌의 그냥 하나의 섬처럼 존재하는 걸 인식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지방소멸 기금을 일정 부분을 농공단지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연동을 해야 된다는 것을 좀 강력하게 제도화해서 앞으로 10년 동안 10조에 대한 돈 중에 상당 부분을 어차피 지방소멸이라는 것은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고 소득 기반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될 농공단지가 지방소멸 대응기금의 상당 부분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촌 협약을 통해서 농공단지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현재 그 농공단지를 농촌을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 계획이나 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통해서 농촌 협약으로 농촌을 전체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협약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시군구나 농촌 지역에서는 농공단지와 별개로 움직이기 때문에 농촌 협약의 핵심 주체도 농공단지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농공단지를 중심으로 농촌 전체를 발전시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지 이게 지방소멸과 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입주기업 관리인데요. 현재 잘 아시는 것처럼 농공단지 안에 있는 입주기업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또는 의무가 지자체군구에 있지만 지자체가 처한 현실을 보면은 그것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제 생각에는 입주기업의 관리 업무를 농공단지 연합회의 과격단위 조직이 있으니 이 조직에서 최소한 입주기업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의무를 좀 부과해서 이 부실기업에 대한 정리, 그 다음에 뭐 임대되는 공장에 대한 적격성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할 수 있도록 분명히 농공단지 개발 통합 지침에 의하면 부실기업에 대한 정리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신규 기업이 어떤 것이 들어야 되고 기존에 있는 기업들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를 파악해서 입주기업 확인서 같은 거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조금 광역단위 연합조직이 좀 움직일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입주기업 관리 체계고요.
마지막으로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공단지 전담 기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뭐 저는 그냥 가칭 농공단이라는 가장 일반인들이 알기 쉬운 용어를 썼지만 홍 의원님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강조하신 것처럼 7개 부처가 남몰라라고 있는 상황에서 무언가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거죠. 지금은 그래도 산업단지 공단에서 노력을 해서 그 안에 농공단지 입지 지원센터를 만들고 있지만 굉장히 힘든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국토부와 농식품부와 해수부의 조성 단계에서 운영관리 단계에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가칭 농공단지에 대한 전담 기관을 제도화하고 입법화해서 설립해서 이제는 농공단지가 분산되어 있는 것을 좀 더 하나의 힘으로 모아서 농공단지를 발전시킬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핵심적인 활성화 전략을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마 그동안에 상당히 농업단지에 대한 농공단지에 대한 깊은 분석 이런 것을 토대로 했기 때문에 좋은 활성화 전략이 나오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좌장으로서 그동안 나온 6가지의 활성화 전략 중에 한 몇 가지는 정말로 되새겨보아야 할, 특히 지방 소멸 기금의 확대라든지 또 컨트롤 타워로서 전담 기관의 설립 등 아무튼 이 6가지에 대한 활성화 전략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여러 토론자들께서 많은 또 좋은 얘기를 해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양광식 교수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조성규 교수님께 발제 부탁드리겠는데, 원래 제가 듣기로 복제 복합을 하시는 분들은 저렇게 나이스하게 이렇게 잘 만들죠. PPT를 만들지 않고 전통적으로 그 양식을 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지고 계신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전북대학교 조성규라고 합니다. 이렇게 농공단지 활성화를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에 발제기를 주셔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이제 발제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매우 송구스럽긴 합니다만, 제가 이제 행정법을 하면서 여러 가지 다른 제도들에 대한 연구를 해보긴 해봤습니다만, 솔직히 농공단지에 대한 이런 연구는 사실상 해본 적은 별로 없는데 그래서 제가 발표 주제를 중에 의뢰받고, 사실 제가 이제 전북 지역에 있다 보니까 이제 다니다 그래서 유심히 봤는데, 농공단지라고 하는 팻말이 붙어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상당히 많았는데, 상당히 많았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의아했던 부분이, 농공단지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산업단지라고 보기에는 외형상 별로 이렇게 어떤 산업단지로서의 특색도 별로 안 보이기도 하고, 이게 무슨 지역인가라고 하는 이런 좀 의문이 들어서, 이게 제도적으로 뭔가 그냥 문제가 있구나라고 하는 이런 이제 느낌을 이제 많이 받고 제가 이런 이제 그거를 좀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실증적인 이런 연구보다는 현재 이제 농공단지 관련 법제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법 원리에 대한 어떤 법 체계에 대한 이런 쪽의 좀 내용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린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먼저 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 발표 자료 그냥 책자 중심으로 좀 분량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런 부분만 요약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에 서론적인 이러한 얘기들이 있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우리나라 근대화 산업화 과정에서 어떤 일정한 이제 지역, 구역을 정해놓고 특례를 주는 소위 이제 구역화, 이제 조닝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왔다라고 하는 거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요. 농공단지 역시 이제 법 제도적 구조적으로 그렇게 유사한 이제 일정한 어떤 지역을 정하는 이러한 형태로 제도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알고 계신 이러한 내용이고요.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도입된 지 40여 년이 넘는 동안 우리나라의 어떤 이제 지역 경제 발전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이제 기여를 했던 것들은 다 분명하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사실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1983년도에 농공단지가 도입된 이후로 제도적인 틀의 변화가 거의 없었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이거는 거의 강산이 한 4번 변하도록, 결국 어떤 사회나 제도는 그 당시 현실을 반영을 하게 되어 있는데, 40여 년 동안 뭔가 현실은 분명히 많이
변화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도가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들은 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바로 이런 농공단지 어떤 사회적 제도화가 부족했고 실패를 한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법제도의 문제도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이 글에서는 이 농공제도에 관한 현재의 법의 체계라든지 제도적인 이라는 것들을 좀 제가 한번 나름대로 검토를 좀 해보려고 시도를 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법제에 대한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그 농공단지 어떤 현황이나 실증에 대한 이런 것들을 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들이 맞기는 맞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좀 부족하기 때문에 향후 앞으로 좀 이런 법제 연구를 더 추가적으로 하는 기회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런 실증적인 연구를 좀 포함을 해서 제대로 된 이런 법제 연구를 조금 이제 해보도록 한다라는 이런 말씀을 먼저 시작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농공단지라는 이러한 활성화를 위해서 법제화라는 게 왜 필요한지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이제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러한 이유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는 법치행정이라고 하는 것들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법치행정 중에서 법률 유보라고 하는 이러한 원칙은 어떤 행정작용의 어떤 발동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원칙을 얘기를 하는데 이 농공단지는 지정 문제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지정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을 하거나 기업을 입주시키거나 입주 기업의 어떤 이제 관리들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그 이해관계자들의 권리나 의무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소위 저희가 행정법에서 얘기하는 법률 유보의 원칙, 법적 근거라는 것들이 매우 중요한 이러한 영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현재 이러한 법제는 농공단지의 지정 근거만 법률에 두고 있고 농공단지 운영에 관한 대부분의 내용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 지침이라고 하는 소위 이제 행정규칙, 고시라고 하는 이러한 형식에 의해서 규율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치행정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있어서 이러한 통합 지침을 법률로 상향화해야 되는 이런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크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상황이고요. 51페이지로 가시게 되면은 그다음에 이런 법제와 이런 문제를 넘어서 이제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농공단지는 현대 사회에서 좀 다른 이런 기능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 농공단지에 대한 저도 역시 그렇습니다만 사회적인 인식 이런 것들이 매우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사회적 가치관이나 쟁점을 반영하는 이러한 것들이 법의 역할이기 때문에 농공단지 관련 이러한 내용들이 법제화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사회적인 인식이라든지 이러한 전환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특히 여러 번 논의를 하셨습니다만 오늘날 농공단지는 단순히 어떤 농촌 경제 문제를 넘어서 지방 소멸에 대한 대응이라는 이러한 중요한 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볼 때에도 농공단지 관련한 이러한 내용들은 법제화의 필요성이라는 것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를 처음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52페이지 중간중에 농공단지 현황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현재 농공단지에 대한 개념 유형들은 산업단지 일종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라고 하는 이러한 법에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여기에다 농공단지를 하나 더 포함해서 네 가지 이러한 유형으로 되어 있고요. 아마 농공단지는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이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통상적인 산업단지와는 상당히 다른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점에서 농어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낙후된 지역의 전형이 농어촌 지역이기 때문에 낙후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이러한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든지 지방자치라고 하는 이러한 법적 가치가 다른 산업단지와는 달리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에서 일반적인 산업단지와 묶어서 규율하는 것들은 좀 문제가 있고 독립적인 이러한 법제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2페이지에는 이번에 농공단지 개념 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이라고 하는 것도 별도의 법제가 필요한 이러한 이유가 되는데 그러니까 농공단지는 단순히 법제적으로 보면 산업입지법상의 산업단지 개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농어촌 육성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게 되다 보니까 다른 법제들하고 포괄적인 이러한 중복적인 성격을 갖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이제 농공단지 지정이 의무처럼 보이는 이러한 상황들도 나타납니다. 아래 박스에 나와 있습니다만 농어촌 정비법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농촌 기본법, 어촌 기본법 이런 내용들이 정하고 있는 농어촌 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연계시켜서 농공단지 개발 지원이라는 내용들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 참고되어 있는 그 기본법들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농촌 산업단지라든지 어촌 산업단지 이런 것들은 시행을 해야 될 의무적인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농어촌의 어떤 산업단지 육성을 위한 농공단지는 그냥 일반 산업단지처럼 필요에 따라 정책적으로 만들어진 이런 부분보다는 의무적인 이러한 성격을 상당히 갖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도 독립된 이러한 법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그 박스 아래 보시게 되면은 또
농공단지라는 지정은 현재는 그 산업입법 이외에 지정의제라고 하는 즉 다른 법률을 통해서 지정이 의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그러한 점에서 이 산업단지라는 성격보다는 좀 다른 특성을 많이 갖게 되는데 53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대표적인 경계법을 제가 찾아봤는데 농어촌 정비법에 보시게 되면은 마을 정비구역이라는 게 지정이 되면 저절로 농공단지 지정이 되는 걸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 밑에 쭉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런 법에서 어떤 지구나 구역 등이 지정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농공단지로 지정되는 이러한 지정의제라고 하는 것들도 많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농공단지는 단순히 그냥 산업단지 목적으로 지정되는 것 이외에 다양한 이런 법제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 농공단지의 특수성을 고려한 이제 독립된 별도의 이런 법제라는 것들이 필요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그 반증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53페이지 아래쪽에 현재의 법적 근거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정은 산업입지법에 따라서 지정을 하긴 하는데 농공단지는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지역 대상으로 해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정하는 이러한 형태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농공단지 지정은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방자치와의 관련성, 즉 자치 사무적인 성격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국가 역시 산업단지에 관한 이러한 규율과 동일한 체계를 규율하는 것들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점들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러한 차별성의 근거한 이유라고 보이긴 하는데 54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현재 이러한 농공단지에 관련해서는 산업입지법 자체가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지침을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아시는 것처럼 통합 지침은 농림축산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5개 부처의 이제 공통고시로 이제 공통의 이러한 이제 행정규칙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뭐 뒤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관할 부처가 5이 되게 되다 보니까 이것이 어떤 규율의 통일성이나 체계성을 갖는 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뭐 이러한 이제 문제점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운영 현황은 뭐 현실적인 것 때문에 더 잘하실 때 좀 뭐 넘어가시도록 하시고요. 55페이지 메뉴줄 보시게 되면 2022년도 4분기 현재 총 476개의 단지가 있고 8,100개의 입주 업체가 있고 7,400여 개의 업체가 가동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2020년 기준으로 총 생산 중에 상당 부분 7.2% 정도를 공공단지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통계적으로 나타나 있긴 합니다만은 이러한 이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러 가지 농어촌 상황 변화에 따라서 어떤 개선의 필요성은 존재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정부도 2021년도에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뭐 이런 것들을 뭐 제시를 했던 것 같습니다. 했던 것 같은데 사실 56페이지 넘어가시게 되게 되면은 이러한 이제 지정 어떤 활성화 방안이 제시가 되어 있기는 한데 이 활성화 방안의 지향점이라는 것들이 이제 말씀드립니다만은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이런 지방자치법적인 관점에서의 지향점이라는 것들은 좀 다소 불분명한 동시에 그다음에 이제 농공단지는 기본적으로 법제도에 관한 이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떠한 이제 법적 정비와 개선이 필요한지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어떤 정비 방향 제시를 위해서는 당연히 문제점이 먼저 발굴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문제점으로는 일단 제도적인 문제점이 몇 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농공단지가 도입된 지 40여 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사회적 변화에 따른 농공단지의 제도적 목표가 거의 상실됐거나 부재된 것이 아닌가. 어떤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려면은 지향하는 목표가 분명해야지만 거기에 따른 제도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현재의 이러한 농공단지라고 하는 것들은 지향점이 과거 40년 전의 지향점하고 지금의 지향점이 동일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40년 전의 지향점을 여전히 그냥 제도적인 툴로 가지고 있고 현대적인 상황에서의 지향점이라는 것이 상당히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것이 첫 번째 이런 문제이고요. 그래서 57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2022년도 12월 말 현재 전국의 산업단지가 1274개라고 하는데 그중에 농공단지가 476개라고 합니다. 숫자상으로는 37%나 됩니다. 굉장히 숫자적으로 많은 이러한 숫자인데 지정 면적, 고용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거의 한 7%뿐이 면적 개수상으로는 37%인데 여러 가지 어떤 기능적으로 보면은 7%에 불과한 외화 내빈의 전형이고 이러한 것들은 뭔가 이제 이 농공단지 어떤 지향점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것이 원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가 여러분들 논의하셨습니다만 권한 체계 중복 및 비효율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즉 농공단지는 농어촌 지역에 지정되는 산업단지라고 하는 점에서 당연히 농어촌 관련 법
법제하고 산업단지 관련 법제 두 가지가 중첩적으로 적용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주티들로 보시면은 국토교통부는 이런 것들, 산업통상자원부 이런 것들, 농축산부 이런 것들, 환경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하게 되어 있어서 여러 부처가 이렇게 이제 업무가 이제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또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이러한 형태의 어떤 농공단지 관련이나 관리라고 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이 문제인 것 같고요. 58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그래서 아마 이제 통합 지침, 이제 행정 규칙이긴 합니다만 통합 지침 3조는 말에 각주 11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각 부처별 소관 업무를 규정을 하고 있긴 합니다. 뭐 각각 부처는 어떤 거를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러한 것들이 결국 농공단지라고 하는 것들이 농어촌 정책과 관련되는 종합적인 행정이라고 하는 점에서 특정 하나의 부처의 어떤 업무만 가지고 명확하게 이러한 것들이 운영되기 어렵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 업무 분장은 상당히 뭐 탁상 행정적인 이런 업무 분장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다 법률과 다르게 통합 지침은 이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까지 고용노동부 장관, 문체부 장관까지를 다 포함시키고 있다 보니까 사실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중앙행정부처가 다 관여하고 있다라고 보아도 이제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모든 부처가 관여하고 있는 이러한 점들이 오히려 비체계성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이제 그 관련 부처의 문제뿐 아니라 관리기관의 비전문성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산업집적법은 이제 산업단지 관리권자는 지정권자가 관리권자고 뭐 지정권자가 직접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또 하고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 이제 관리기관은 별도로 이제 위탁이 되어 있는 이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이제 59페이지 보게 되면 근데 이제 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 등과 관련해서는 이제 아시는 것처럼 한국산업단지공단이라고 하는 이런 전문적인 관리기관이 있는데 문제는 뭐 산업단지 관리공단 자체도 뭐 다른 공단들에 비해서는 법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뭐 이런 문제점이 있기도 하긴 한데 적어도 이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농공단지와 관련해서는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큰 문제가 있고요. 이제 따라서 앞에 양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농공단지를 전담해서 관리하는 즉 지정권자가 다 일일이 관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농공단지를 전담 관리하는 전문적인 이런 관리기관을 설치하는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필요하고 이것도 역시 법제화의 바탕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제 한편 생각으로는 뭐 별도 이제 공단을 설치하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만 전국적인 조직체인 한국농공단지 연합회 이런 연합회 이제 법적 지위를 좀 강화해서 자율적인 이제 관리나 이런 이제 권한들을 좀 강화하는 이러한 법제화의 방안을 좀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60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지정 요건에 관한 이런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 농공단지나 농어촌 지역에 지정이 되는 더군다나 시장군수 구청장에 의해서 지정이 되다 보니까 지방자치법적인 속성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고요. 지방자치의 본질이 이런 지역의 토지 이용에 대해서는 소위 뭐 계획법권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인정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농공단지의 지정 요건 등에 대해서는 상당한 정도로 국가적인 최소한 기준 이외에는 자치단체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는 이러한 형태의 방안이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그러한 점에서 법제 개선에서도 고려가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61페이지 넘어가시게 되면은 그래서 이러한 이제 지정 요건의 자율성과 연결되는 문제로서 농공단지 소규모성 역시 이제 문제점 하나로 그동안 많이 지적이 되어 온 것 같습니다. 현재는 3만 제곱 이상, 33만 제곱 이하로 이게 지정되도록 되어 있는데 결국 농공단지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농공단지의 지정과 운영 관리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러한 규모부터 모든 것들을 국가의 법령으로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경우에는 이제 지역 특성의 반영이라는 것들이 조금 제한을 받게 되기 때문에 어떤 이러한 지정 요건 관련해서는 이제 지역의 특수성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법제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민간개발 위험은 제가 정확히 실체는 잘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현재 뭐 지방자치 영역에서 주민 참여 제도들을 보게 되면은 직접 주민 참여보다는 그 지역에서의 어떤 그 자기 이익 실현을 위한 이런 수단으로 악용되는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농공단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실체를 잘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이제 민간 개발이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공영성을 강화하는 이것이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법적 가치를 고려한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공익성을 좀 강화하는 이러한 방향으로서의 이제 법제화가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61페이지 지원제도의 문제도 역시 여러분들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어떤 그 농공단지가 산업단지 농촌경제 육성을 위해서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업의 입주가 필요하고 기업의 입주는 현실적으로 지원에 많이 의존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현행 법상 지원제도를 보게 되면은 대부분이 그냥 막연하게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는 데 그치고 있고 실질적으로 구체화된 지원에 이런 내용들을 규정하는 것은 상당히 적어 보입니다. 특히 이제 이런 농공단지가 지역의 소멸 위기라고 하는 이런 구체적인 지향점을 목표로 한다라고 한다면 그 지역의 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국가적인 지원책, 특히 인구의 유입이나 고용 활성화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지원책으로 법제화되는 것들이 필요한데 현재는 그러한 지원책은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이고요. 82페이지 아래쪽부터 박스를 보시게 되면 역시 현행법상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들을 좀 다 찾아봤는데 대부분 다 이런 걸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든지 이제 수익계약 지원 가능성이라든지 63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부담금 감면, 건축 제한 특례 등 아주 단편적인 이러한 특례나 지원에 그치고 있고 어떤 지원의 종합성이나 체계성에 관한 이러한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는 법제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아마 아까 보신 그 관리 체계, 부처 자체가 조금 다원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원인일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한 점에서 어떤 그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원 체계 부분에서도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종합적인 관리 주체 등의 어떤 마련들이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문제점이 법 체계상의 앞서 말씀드린 것들이 제도상의 문제라면은 체계상의 이런 문제점들인데 이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이것이 산업단지다 보니까 산업단지 관련 법제에서 내용들을 규율하고 있는데 이제 농공단지는 단순한 산업단지 성격 이외 여러 가지의 어떤 법적 특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 법제에서 그냥 규율하는 것들은 오히려 체계적으로 좀 비정합성이 있고 불명확성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농공단지 법제와의 독립법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이고요. 64페이지 아래쪽에 규율 형식에 이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침에 의한 산업단지를 직접 규율하고 있는 법률의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지정 근거만 있고 대부분의 이러한 내용들은 통합 지침에서 거의 모든 것들을 완결적으로 규율하는 이러한 형태의 공공가지 관련해서는 이 통합 지침, 도시인 행정 규칙이 일반 법적인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법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이 고시가 법규 명령, 법령 보충적 행정 규칙이다라고 해서 법규 명령성을 얘기할 수 있는 논의도 없는 건 아니긴 합니다만 65페이지 넘어가서 보시면 그것도 역시 법적인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을 좀 불신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통합지침의 상당 부분을 법률로 격상해서 농공단지에 대한 이러한 규율을 법률에 의해 규율하는 이러한 형태로 결정을 하는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은 이러한 방향이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러한 문제가 지원 조례에 관한 이러한 문제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농공단지는 지방자치적인 이러한 특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보니까 지역 특성의 반영을 위해서는 지역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이러한 형태의 내용들의 규율이 필요하고요. 그러한 점에서 조례에 대한 이러한 제정 가능성을 상당히 많이 열어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현행 법제상 이 조례는 이제 주민의 권리나 의무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법률에서 이 조례에 대한 위임 근거를 만들어주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66페이지 중간 보시게 되면은 이미 현재 역시 제가 조례다운 쭉 찾아봤는데 한 140여 개 지역에서 농공관리 관련 조례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기초는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고 광역들도 최근에는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런 광역자치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조례를 보시게 되면은 각주 20에 나와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세 개를 제가 비교해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지역의 어떤 자치입법 역량이 좀 떨어지는 이유 때문인지 모르긴 하겠는데 조례가 어떤 실질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그냥 지원에 관한 이러한 내용들, 그냥 법률 규정들을 조금 반복하는 이러한 정도이고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농공단지 운영을 위한 이러한 조례로서 기능할 수 있는 이러한 현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어떤 조례에 의한 이러한 규율 가능성을 확대하는 이러한 방향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67페이지에서 이제 결론적으로 통합 법률을 제정하는 경우에 방향성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좀 제시가 되어 있는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을 정확하게 제정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현황에 대한 실증적인 이런 문제들이 필요한데 제가 현재 이 논문을 쓰는 단계에서는 그런 실증적인 내용에 대한 것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좀 큰 틀 위주로만 간단하게 말씀드렸다라고 하는 점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역시 이제 큰 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통합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일단 농공단지에 대한 기본적인 패러다임이 변했기 때문에 40년 전과는 지금은 접근하는 법적 패러다임 자체가 특히 어떤 이제 지역 균형 발전, 지방자치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측면들이 고려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혀 이제 산업단지와는 다른 패러다임에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별도의 법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좀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68페이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법치행정 회복을 위해서도 현재 지침에 대한 이러한 이제 행정들을 법률에 의한 행정으로 상향하는 이러한 측면에서도 법률의 제정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이제 그렇다면 법률이 이제 어떠한 방향으로 제정이 되어야 될 거냐, 제정 방향에 대해서 역시나 말씀드린 부분이긴 합니다만 농공단지는 산업단지 일종이긴 합니다만 다른 산업단지와는 전혀 성격을 달리하고 지향점도 달라야 되기 때문에 농공단지의 제도적인 차별성을 갖는 이러한 형태의 방향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농공단지와 관련해서 이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관계를 좀 명확하게 어떤 지역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차원에서 국가가 보충적으로 지원하고 감독하는 이러한 국가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넘어가시죠. 그래서 국가에 대한 어떤 역할은 직접적인 통제 관리보다는 재정이나 지원 중심의 국가 역할을 규율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실효성 확보는 좀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입법 과정 관련해서도 결국 농공단지는 그 지역의 특성들이 반영되는 이러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입법 과정에 있어서도 그 이해 관계자인 어떤 지방이라든지 입주기업체 협의회, 그다음에 농공단지 연합회 등의 이러한 이해 관계자들의 입법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이러한 입법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70페이지의 통합법률 형식인데 법률을 이제 농공단지에 따로 만든다라고 할 때 이제 입법하는 방식은 개별의 단행 법률, 같이 농공단지의 어떤 육성에 관한 법률 이렇게 단행 법률을 하는 방법하고 현행 이제 기존의 어떤 법제에다가 일부 장으로 포섭하는 이러한 방법들이 고려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리다 농거를 기초에서 볼 때 농공단지에 관련해서 이제 개별의 단행 법률의 형식을 이제 별도로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 중간에 있는 것처럼 법률이 너무 남설되는 거 아니냐도 있을지 모르긴 하겠는데 제가 역시도 참고를 한번 그냥 궁금해서 봤는데 각조 23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낙후 지역 발전을 위해서 현재 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법인지도 잘 모르는 이러한 법들도 많은데 그런 법률보다는 이제 농공단지에 관한 이러한 법률은 훨씬 더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고 기여할 수 있는 이러한 법률이기 때문에 농공단지에 관한 단행 법률이 만들어진다라고 해서 법률의 남설 이런 비판이 있는 것은 곤란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71페이지로 가시게 되면 통합법률의 주요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도 역시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세한 말씀드리긴 어렵겠고요. 주요 내용으로는 이제 농공단지를 좀 유형을 재편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농공단지를 어떤 지역적인 특성 상관없이 그냥 획일적으로 국가 산업단지처럼 분류하는 것은 맞지가 않을 것 같고요. 어떤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적으로 차별화된 이런 농공단지 유형도 이런 것들을 재편하는 게 어떻겠는가 생각이 되고 그다음 관리 권한이나 관리 기구를 좀 체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라는 게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72페이지 지방자치권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의 보충적인 이러한 지위, 특히 국가는 지원 중심의 이러한 형태의 역할을 규정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하는 이런 얘기이고요. 73페이지로 가시게 되면은 지금 대표적으로 한국농공단 연합회가 있는데 결국 이제 농공단의 특성상 어떤 자율적인 관리라고 하는 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별도의 외부적인 이러한 기관을 설립하는 것보다는 이런 이제 자율성을 강화하는 이제 그러기 위해서 농공단지 연합회가 아마 공적인 이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이러한 형태의 법적 지위나 권한이 부여가 될 것 같은데 이러한 형태의 자율적인 통제 관리 방안들도 법제화에서는 고려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다음 네 번째, 당연히 모든 행정의 성패는 돈에 달려있기 때문에 재정적인 효율성이나 이런 자율성을 보장하는 이러한 법제도적인 효과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74페이지 넘어가시게 되면은 지금 지원에 관한 이러한 내용들인데 지원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 지향점에 맞아야 되는 것들인데. 일단 지원의 법적 근거를 좀 명확히 하면서 그 지원의 내용은 아까 보신 것처럼 단편적으로 수의계약 허용하고 부담금 면제하고 이렇게 단편적인 지원이 아니라 농공단지 어떤 지향점에 맞는 좀 포괄적이고 구조적인 큰 지원 체계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만드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둘째, 셋째 이렇게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기술해 봤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실원적인 이러한 연구이기 때문에 실증적인 내용들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기존의 어떤 산업단지
실제로 묶어서 분류하는 것들은 현재 상황이나 농공단지 기능에는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단행에 대한 독립된 이런 법제화의 필요성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고 그러한 독립된 단행의 법제화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는 농공단지가 가지고 있는 산업적인 특성과 더불어서 또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이러한 목표들이 분명하게 제시가 되어야 되고 그런 목표에 맞는 지원이라는 제도들이 구체화되어 있는 것이 필요하다. 뭐 이런 것들이 제가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법제 방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조승규 교수님께서 처음 발표하시면서 이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연구를 하지 않으셨다 하셨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제도들 측면에서 농공단지를 매우 심도 있게 들여다봐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속담에 지리지면 백전불태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공단지에 대한 법제도적 문제점 또 나아갈 방향이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아닌가. 우리 홍문철 위원님과 우리 한기용 회장님께서 이번 이 정책 토론의 목적 중에 하나도 법 제도화하는 것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이 발표가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았는가. 그러면서 농공단지가 가지고 있는 한 법제도적 문제점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주셨고 또 현재 가지고 있는 산업단지로서의 농공단지를 산업입지법에 담고 있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어떤 방향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 조승규 교수님께 바로 박수 좀 저도 이제 올해 대학에 있으면서 저 전공상 농공단지에 대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들여다볼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농공단지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 농어촌 주민의 소득 향상 그리고 농어촌 지역의 발전에 상당한 일조를 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제에 나와 있듯이 지방 소멸이라고 하는 그런 위기에 있어서는 농공단지에 대한 위상의 어떤 새로운 정립 그리고 역할의 강화 이런 것들은 좀 분명히 다시 되짚어 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고 또 이 자리가 그를 위한 매우 좋은 자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마 오늘 저의 말을 좀 줄이고 총 9분의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제가 여러 토론의 사회를 보아왔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토론자를 모신 것도 매우 이례적이고 또 이렇게 많은 토론자를 모시기도 굉장히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아마 이 농공단지가 관련되어 있는 곳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렇게 9분의 토론자를 모신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발제해 주신 두 분 발표에 대해서 지정 토론자 9분을 먼저 소개하고자 합니다. 소개의 순서는 여러분들 유인물에 나와 있는 순서로 일단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호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 과장님을 소개합니다. 박수로 다음으로 최정미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장님을 소개합니다. 세 번째로 중소벤처기업부 입지환경개선과의 장석원 사무관님을 소개합니다. 네 번째로 고석찬 단국대학교 도시계획 및 부동산학과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다섯 번째로 한경록 광주 전남연구원 융복합산업연구실장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관율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로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서규정 한국농업단지연합회 정책위원장님을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안병권 장기농공단지협의회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제가 시간이 좀 없는 것 같아서 소개와 함께 토론을 부탁드리려고 했으나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먼저 소개를 시켰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지명 토론자의 토론이 끝나면 여기 오늘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오늘 이 토론 발제와 토론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메모해 놓으셨다가 제가 기회를 드릴 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토론의 순서는 좌장의 권한으로서 조금 바꾸어 보았습니다. 먼저 제가 생각에 현장의 목소리와 지역의 목소리를 먼저 좀 들어보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먼저 현장과 지역에 계신 분들의 토론 순서를 먼저 앞당겼습니다. 그래서 먼저 서규정 한국농공단지연합회 정책위원장님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공공표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발표해 주신 양강식 교수님과 조성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리 농공단지는 현실적으로 너무 낙후되어 있고 소외되어 있고 너무 절망적이고 아주 희망이 없는 곳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아주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공단지가 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제가 한 3가지 정도를 얘기하고 싶은데 우리 조성규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법적으로 제도화되지 않고 통합 지침으로 관리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이 안 되고 그때 좀 잠깐 이렇게 활성화를 시키려고 해서 중앙부처랄지 아니면은 우리 한국농업연합회 약간 좀 신경 쓰면 약간 좀 됐다가 다시 원위치로 데려가는 현상이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합 지침 갖고는 도저히 우리가 이 제도를 우리 농공단지 활성화를 이룰 수가 없고 정말 법을 통한 그 제도가 이루어져야만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두 번째로는 우리 농공단지는 컨트롤 타워가 없습니다. 농공단지 한국농공단지연합회가 한국농공단지 회장이 충남 회장이면 충청남도의 사무국을 둬서 회장 사무국에 따라 회장 그 지역에 따라 사무국이 이동하고 있는데요. 이래 가지고는 농공단지가 활성화에 대한 안정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지금 광역 단체도 똑같습니다. 우리 광역 전라남도, 강원도, 제주도 다 마찬가지로 거기 지역 광역협의 회장 저 같은 경우 저는 전남 농공단지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사무실이 저희 회사가 광역 농공단지 협의회 주소가 되어 있습니다. 사단부 주소가. 그래서 계속 그런 컨트롤 타워가 만들어져야만이 그 사무국이 제대로 기능을 하면서 홍보하고 또 우리 역할을 우리 입주 기업한테 그만큼 정책이나 제도적인 것 아니면 지원 이런 것을 계속 홍보하고 알리고 같이 행동해 갈 수 있는
장이 필요하는데 우리 국가산단에는 각 지역별로 뭐 국가산단은 다 혁신센터라는 것을 다 지어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최소한 8도에 한 대표하는 곳에다가 그 컨트롤 타워에서 할 수 있게끔 혁신센터를 지어서 거기에 뭐 산업관리공단 아니면은 뭐 중소벤처진흥공단, 우리와 관계된 유관기관, 그다음에 연구기관 이런 모든 뭐 기업체 아니면 이런 거 같이 공유하면서 우리 농공단지 생산 제품을 전시 판매할 수 있는 홍보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꼭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입주기업이 지금 우리 아까 교수님이 말씀했듯이 우리 농공단지 한국농공단지연합회나 광역협의회 그 협의회한테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지자체 단체장이 관리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우리 광역협의회나 한국연합회 차원에서 입주기업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법이나 제도적으로 반드시 만들어서 가령 입주기업 확인서랄지 아니면 입주기업이 우리 이러이러한 입주기업이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연합회나 광역협의회에 권한을 좀 주는 제도화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진정으로 우리 농공단지가 활성화되고 또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기업 간 융합되고 또 회원 상호 간에 교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짧지만 핵심적인 얘기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 토론 후에 나중에 또 토론 얘기 있으면 그때 또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로 제가 모시고자 하는 분은 안병권 장기농업단지협의회 회장님께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런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런 그 포럼이 많이 우리가 개최되고 하는데 오늘 이 자리는 홍문표 의원님께서 끝까지 지금 좌장에 지금 앉아 계셔서 뭔가 좋은 결실이 나올겠다 하는 그런 그 확신을 가지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국 최초 농공단지의 시범 농공단지로 7군데가 지역 안배를 통해서 조성이 될 때 충남 지역의 그 대표로 공주 장기 지역에 위치해서 그 13개 업체가 전부 입주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제일 먼저 가동을 하게 됐고요. 지금 현재까지 38년 동안 그냥 자리를 지키고 있는 유일한 기업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지금 아까 우리 양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고 그동안의 그 자료 조사가 상당히 정확하게 잘 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우선 지금 현재 시범 농공단지로서의 지금 존속하고 있는 장기 농공단지에 대한 실상을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활성화 방안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장기 농공단지 입주해 있는 정양 SG 대표 안병권입니다. 저희들 농공단지가 처음 시범 농공단지가 조성이 됐을 때 아까 홍문표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니 그 전에는 새마을 공장들이 각 몇 단위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다 실패를 합니다. 결국에 5공화국이 들어오면서
그 지역에서 자꾸 이제 대도시로 인구가 이제 유입되고 빠져나가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자 해서 그 소규모 농공단지라고 하는 부분에 이 부분을 한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일본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의 그 개별 그 새마을 공장들은 개별이었거든요. 그 소규모지만 그래도 그 공단 모습을 갖춘 그 단지를 그 각 지역에 배치를 하는데 우선 시범으로 합니다. 해서 그 지역들 그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 그 3만 평이 채 되진 않죠. 3만 평. 그러니까 지역 자체가 요즘 같으면은 거의 한 업체가 뭐 3만 평, 5만 평 이렇게 확보하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3만 평이 채 되지 않는 그런 소규모 단지였지만 활성화 방안도 이 부분에 속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7개 그 입주되어 있는 그 업체들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청와대. 그 정도로 VIP께서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자체에서 안 움직일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떻게 하면 입주한 기업들이 애로를 해결하고 잘 될 거냐 하는 부분에 지자체의 그 공무원들이 관심사항이었어요. 저희들은 뭐 그냥 생생하게 그걸 느낍니다. 수시로 와서 애로가 뭐냐, 뭘 해결해 주면 되겠냐. 거기나 특히나 KBS 같은 경우에는 그 앵커들이 주기적으로 와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젊은 나이로 그 협의회 총무를 맡고 있다 보니까 저한테 주로 이제 멘트를 많이 했는데 뭐를 도와주면 되겠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한 그 기억이 지금 생생합니다. 결국 아까 우리 홍문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각 부처들이 여러 개 나눠져 있다 보니까 해당되다 보니까 이게 서로가 미루는 현상 때문에 지금 현재의 이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지는 계기를 이번 기회에 마련해 주시면 정말 활성화되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여기에 그 중진이신 우리 홍문표 의원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때문에 분명히 좋은 결과는 나올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우리 그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 집중을 받고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 예비군 소대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거기 뭐 훈련도 이루어지고 거기에 있는 그 기업체 이 사원들이 별도로 예비군 훈련 가지 않고 거기에서 이렇게 방과 후에 그 조금 이렇게 훈련하면 그걸로 이게 눈 감아지고 그 정도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줬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당연히 협의체도 활성화됐고 그 뭐 이런 구성도 관리 사소의 직원들도 두세 명씩 있어요. 그때 지금 현재는 어떠냐? 협의체 구성 자체가 안 됩니다. 협의체 구성 자체가 관리비를 내지 않습니다. 우선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오래됐다고 하나 가지고 몇 명만 유지해서 끌고 오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이 현재의 38년, 39년 된 농공단지의 현실입니다. 지자체, 아까 그 우리 그 양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맞아요. 지자체에서 담당 공무원들 관심 없어요. 정말 관심 없어요. 사실. 그렇게 지금 현재 제가 그 공주시의 정책위원으로 있거든요. 수시로 말씀을 드려요. 그 산업단지를 한 번씩 순회해서 애로사항 좀 듣고 뭐가 뭔지도 하고 좀 파악 좀 해달라. 안 합니다. 대답만 예, 안 합니다. 그러면 지금 입주한 기업들에게
수의 계약을 지난번에 없애려고 했던 것 한경 회장님께서 가까스로 막아주셨는데요. 그럼 실질적으로 수의 계약 혜택 보고 계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몇 분이나 됩니까? 저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40년 동안 받아보려고 생각도 안 했고, 그 당시에 수의 계약이라는 제도를 도입했던 이유는 농공단지라고 하는 그 취약성 때문에 뭔가 특혜를 좀 더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나온 게 입주 기업들이 만든 제품들에 대한 거는 지자체에서 수익으로 사용해 줄 수 있다? 이 규정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떠냐? 관리도 안 되는, 관리도 안 되는. 입주한 업체들이 어떤 업체가 들어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페이퍼 컴퍼니들이 수두룩 한다. 이게 현실입니다. 어느 누구도 말 안 하시죠? 실질적으로 거기서 생산되는 제품이 수의계약으로 가야 되는데 페이퍼 컴퍼니 가진 임대업체들이 다 그 부분을 악용하고 있어요. 이걸 누가 해결할 겁니까? 지금 이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누이 아까 입주기업 확인서 말씀하셨는데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요. 여기 와서 제가 그걸 딱 캐치를 했어요. 요새 이 각 리동 가면 이장들한테 준 혜택이 뭐냐? 직접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지 확인서를 이장한테 받아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장이 힘이 있어요. 말을 듣습니다. 똑같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게 여기에 임대를 들어오는 분들도 다 좋다. 그럼 최소한도 협의회장한테 협의회에 가서 확인서 하나 받아오시오. 그러면 입주하려고 하는 그 입주업체는 당연히 그 부분에서 가서 그 하고 열심히 입주되면 협력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이런 서로의 그 교감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도 알고 그럼 같이 이렇게 관리비도 좀 일부 좀 부담하면서 이렇게 으쌰으쌰 해야 되는데 공무원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무슨 얘기지 아닙니까? 이구 동성이 이동성. 그런 관리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관리 규정이 없답니다. 그래서 벌써 한 10년 전부터는 저는 포기. 그래, 오케이.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또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그 부분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거기에 임대한 업체들이라 하더라도 관리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만이라도 협조할 수 있게끔 입주 확인서를 농공단지 입주 확인서를 필요로 할 때 끊어오도록 하는 제도를 법제화시켜 주십시오. 가장 실패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법에 다 되어 있어요. 휴폐업되어 있는 오랜 동안 휴폐업으로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기업들, 흉물입니다. 흉물. 규정이 있음에도 지자체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시비를 걸기 싫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입주되어 있는 입주 업체들만 고통이에요. 그 막 풀이 막 무성해가지고 관리가 안 되니까 그냥 귀신 나올 것 같은 그냥 옆에 그 공장들을 놔두고 우리는 거기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자체에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두지 않고 실행을 하지 않고 있는 이 부분들 무슨 법을 좀 더 강화를 해서라도
10회 지자체장이 집행하거나 실효성 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왜냐면 여러 가지 방법도 있어요. 거기 방치되어 있는 폐기물 같은 거 집어가지고 당장 처리하도록 요구를 한다거나, 언제까지 이것 부분을 안 하면은 강제 집행을 해버리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뭔가 메시지가 있어야 이거가 처리가 될 텐데 않습니다. 이게 1, 2년이 아니에요. 10년, 20년 이 상황에 지금 우리 장기 농공단지에서는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래도 말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불이익 받을까봐. 지금 여기 우리 공주에서 오신 몇 분들이 계신데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죠. 제발 이 부분이 법이 되어 있으면은 법을 좀 더 강화해서라도 손쉽게 이행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예, 감사합니다. 예, 큰 박수 한번. 38년 동안 농공단지와 함께하신 분으로서 산 증인으로서의 실상을 이렇게 얘기를 듣는 것 같아서 오늘 이 자리에 너무 잘 모셨다 하는 말씀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실상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아마 앞으로 토론자들께서도 또 앞으로 제가 후반부에 이 정책을 담당하실 분께 이제 토론을 부탁드릴 건데 아마 좋은 토론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우리 오늘 홍표 위원님께 너무 많은 관심을 기대를 하고 관심을 보여드리는 것 같아서 혹시 매우 바쁘시겠지만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혹시 뭐 이렇게 이석을 하실 필요가 있으시더라도 마칠 때쯤은 또 오셔서 한번 꼭 제가 말씀 한번 나눌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토론자로는 제가 광주전남연구원의 윤복합 산업연구실장으로 계신 한경동 박사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광주전남연구원의 한경록입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아마 있게 된 배경이나 이 인연은 제가 작년에 4월부터 11월까지 전라남도 산업단지 활성화 기본계획과 전라남도 농공단지 활성화 기본계획을 동시에 수립을 했었던 과제 책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누구보다도 아마 그 목소리를 많이 들어봤고 작년 동안 아마 그랬던 이유인 것을 토론에 앞서 팁을 잠깐 드리면, 저희처럼 여러분 각 도에는 정책을 연구 지원하는 발전연구원하고 기업을 주로 지원하는 테크노파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원하고 테크노파크 구청하고 같이 이렇게 협력을 해서 그런 어떤 기본계획 같은 연구 영역을 한번 해보시면 워크숍도 간담회